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2b를 간단히 하면 그랬습니다. 자, a 더하기 2b죠. 2b 먼저 보면요. 2b를 해보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y가 되겠네요. 요거하고 이제 a를 더하면요.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계산하면 x제곱 되고요. 2xy와 2xy 더하면 4xy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y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식 3x 더하기 2 플러스 i의 y는 1 플러스 2i를 만족시키는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 값을 구하시오. 자, 보면요. xy의 실수 조건이 있죠. 그리고 이 등식에는 보니까 i가 있어요. 허수 단위 i가 있죠. 이런 경우는 복소수 상등을 이용하는 겁니다. 좌변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보고요. 우변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보고 서로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게 3x 있고요. 자, 2y 더하기 iy인데 이 2y는 실수 부분이 되겠죠. 더하기 이렇게 해준 게 yi. 우변은 1 플러스 2i. 그래서 실수 부분. 이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요. 3x 플러스 2y는 1이고요. 허수 부분 y와 2가 같습니다. 연립방식 푸는데 y가 2 나왔죠? 바로 대입하면은 이거 4로 넘어가서 빼주면 3x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3으로 나눠주면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y는 2, x는 마이너스 1. x와 y 더하면요.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 b의 모든 원수의 합이 8일 때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a와 b의 교집합입니다. 공통인 거죠. 이렇게 보면은 1은 여기 없죠. 1은 없고요. 3은 같이 있네요. 3은 원수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는 미지수죠. 모르는데 여기서 모든 원수의 합이 8이 되는 그랬어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부족하죠. 3 말고 그러니까 a도 교집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합이 8이니까 a 값은 5가 되면 되겠죠. 5가 여기 있습니다. a 값 5.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식 10p3은 n 곱하기 10c3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10개 중에 3개 뽑는 겁니다. 순서 이씨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되고요. 자, 우변은요. n 곱하기 10c3은요. 10개 중에 3개 뽑는데 순서가 없는 거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같은 것이 있는 걸로 나누는 겁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그러면은 19, 8, 19, 8 똑같으니까 양변 나누면 다 사라지겠네 이렇게. 좌변은 1 이렇게 되고요. 우변은 6분의 n. 6 곱해주면은 n 값은 6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6은 0이 허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2차 방정식이요. 허근 가질 조건, 판별식으로 본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면서 실근이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됩니다. 개수가 다 실수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근이 갖는다고 했고 a도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개수는 다 실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됩니다. 판별식은요. b제곱 빼기 4ac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16 64 이렇게 되네요. 이 값이 0보다 작다. 자, 이 식을 보면요. 이제 a에 대한 2차 부등식입니다. 자,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은요. 일단 실근 이거 0이라고 봤을 때 실근이 나오면은 방정식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서 두 실근에 0보다 작을 때는 4의 값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a 그 다음에 바로 되겠죠. 이거 8의 제곱이니까요. 합차로 바로 인수분해 되겠죠. a 플러스 8과 a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값 범위가 자, 마이너스 8과 8의 사이 값 0보다 작으면 두 근의 사이 값 이렇게 됩니다. 이거 좌변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고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마이너스 8, 8. 그래서 이거 h라고 할 때요. a 값이 마이너스 8과 8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이 결과 자체가 음수가 나옵니다. 0보다 작은 음수. 이렇게 되고요. 문제가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최대값이 a가 7이 나오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b는 2, a-b는 3분의 1일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 곱셈 공식 우리 변형 공식이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 보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더하기 3ab의 a 마이너스 b.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a 마이너스 b가 2니까요. 2의 세제곱 8 더하기 자, ab 값이 3분의 1입니다. 대입을 하면 3 곱하기 3분의 1은 1이죠. 1 되고 요 값 2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두 함수, 자, f는 x에서 y로 함수고요. g는 y에서 x로의 함수입니다. 자, 이럴 때 a 값을 구하시오. 합성함수고요. 하나씩 하면 되겠죠. 먼저 3을 f 함수에 대입합니다. f 함수에 대입하면요. 3은 이렇게 가서 4가 나오겠죠. 4고요. 4를 다시 g 함수에 대입합니다. g 함수는 이거죠. 4는 요거니까 4를 대입해주면은 3. 그래서 이 전체 값은 3이 되고요. 자, 오른쪽 값을 구해보면요. g3은요. g 함수에 자, 3을 대입하는 거 3 대입하면 1이 나오고 자, 이 값은 1이 되고요. 1을 다시 f 함수에 대입합니다. f 함수에 1 대입하면은 5가 나오겠죠. 이 값은 5. 3에서 이거 가운데가 마이너스죠. 3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원의 식이 되었다. 이거 1차했다. 그랬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평행 이동이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그럼 x축 방향으로요. 자, 마이너스 4만큼 가면요. x가 있던 자리에, 자, 됩니다. x가 있던 자리에 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요. x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y축으로 2만큼 평행 이동하면요. y가 있던 자리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자, 이거를 적용하면 되겠죠. 이거를 여기 적용해보면요.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4가 들어갑니다.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가 있던 자리에 y 마이너스 2 여기 y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요. y 마이너스 2 더하기 4 제곱은 1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에 전개시켜보면 x제곱 플러스 2배 앞에 그리고 8x 플러스 16이 되고요. y 이건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전개시키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5변에 10. 자, 이거를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요. 좌변으로 다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 되겠네요.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먼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x항이 8x y항이 4y 16 더하기 4 하면 20인데요. 여기 10 넘어가서 빼주면 10 0 그래서 a, b, c 값이요 8, 4, 10이 되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요. 더하면 12 더하기 10이니까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립방정식 2x-y는 1이고요. 4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제곱은 5. 자, 이거 해가 x는 알파, y는 베타일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연립방정식을 보니까요. 위의 식은 1차식, 아래의 식은 2차식입니다. 자, 1차와 2차는요. 이 1차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미지수를 바로 소거시킬 수가 있죠. 이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미지수 소거입니다. 근데 1차가 있으면요. 좀 쉽습니다. 이 식을 자, y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거 넘어가면 y 되고 1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y가 2x-1이 되겠죠. 자, 이 값을 요 아래식에 대입해서 y를 소거시켜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x가 있고요. 마이너스 y제곱이죠. 마이너스 y 대신에 2x-1 값은 5. 전개를 해보면요. 4x제곱 마이너스 x 요거 4x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x 나오는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이거 1 나오는 것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은 5. 4x 제곱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x 더하기 4x 하면 3x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우변 넘어가면 6. x 값은 2가 됩니다. 자, x 값 구한 2를 대입을 해주면요. 4 빼기 1은 3. y 값은 3. 여기 알파 베타죠? 알파 베타 곱하면은 2, 3,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양수 아래 값을 구하시려 했습니다. 원이 있고요. 이렇게 직선이 접하는 겁니다. 접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 조건이 뭐냐면요. 자, 원의 중심에서 자, 여기가 반지름이죠. 이게 반지름인데 요거 반지름 값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자, 요 거리는 보통 D로 표현합니다. D. 그러니까 R과 D가 같아야 돼요. 자, 이걸로 접근해서 푸는 게 제일 좋고요. 또는 이것도 2차죠. 원은 2차, 직선 1차인데 연립방식 푸는 개념으로 보면은 해가 하나니까 판별식이 0. 이걸로 풀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거 1번, 2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로 풀 때가 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1번 이 방법으로 풀어보면요. 자, 원의 반지름은요. 반지름은 그냥 R이 되겠죠. R이고요. 이 D라는 거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원의 중심은요. 여기서 1,0이고요. 자, 직선식은 요거 일반형으로 돼 있네요. 이대로 그대로 쓰면 되겠죠? 쓰면은 요 거리 공식이요. 이렇게입니다. 루트에 a제곱 b제곱의 절대값에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루트에 a, b가 요 개수예요. a, b, c 직선에 요거 제곱 1 더하기 4니까 5가 되고요. 절대값에 요 원의 중심을 여기 직선의 xy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1 대입하면은 1,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5니까 1 더하기 5. 그래서 루트 5분의 6. 그래서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유료화해주면요. 5분의 6 루트 5가 되겠죠. 그래서 5분의 6 루트 5.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이유는 x바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이거 이 두 부분 집합. a는요, x바 x는 홀수고요. b는 x바 x는 7의 배수입니다. 이럴 때 자, n의 a 합 b의 값을 구하라. a 합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죠.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이죠. 그럼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를 해주면 이 가운데 부분은 두 번 더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빼줘야 됩니다.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na 더하기 mb에서요 이 교집합 이거를 빼줘야 됩니다. a의 원소 개수 볼게요. 홀수입니다. 전체 100개 중에서 홀수는 절반인 50개죠. 더하기 b는요 7의 배수예요. 100을 7로 이렇게 나눠보면 뭐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7, 1은 7 이렇게 되고요. 4, 7은 28 나머지니까 14개가 있겠죠. 원소 개수가 14개 빼기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 7의 배수가요 7, 14, 21, 28 이렇게 쭉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홀수는 이것만 되죠. 7 짝수 안 되고요. 21 안 되고 그 다음 또 되고 안 되고 이렇게 되겠죠? 한 번씩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근데 아까 7의 배수가 이게 14개였어요. 14개 14개니까 짝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은 2개당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14개의 절반인 7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7개. 그래서 이거 먼저 빼보면 7이죠. 50 더하면 5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 평면에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AC와 BC가 같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Y축에 있을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정보가 있죠. 요 길이 같다고 했고요. 자,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 그랬어요. 요게 또 쉬울 것 같은 이거 이용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요. 무게중심이 Y축 위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이 X좌표가 0이 되겠죠. 0,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X좌표가 0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X좌표들의 평균이에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0 더하기 A.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자, 0이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이니까 A 값은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 이용하고 있습니다. AC와 BC가 길이가 같다. 자, AC 길이를 구해볼게요. 여기 A가 이거 2 구했으니까 대입한 다음에 자, A점과 C점 사이의 거리는요. 자,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죠. 루트에 자, X 변화량입니다.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요. 그럼 4가 되겠죠. 그리고 Y B에서 0을 빼준 거 B의 제곱. 자, 요거 그 다음에 BC. 자, BC 길이는요. 또 마찬가지로 2에서 0을 빼주면 2의 제곱. 그 다음에 B에서 4를 빼준 거. B-4의 제곱. 자, 양변 제곱해주면 루트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써보면 16 더하기 B제곱이 4 더하기 전개시켜보면요.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B제곱이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마이너스 8B 좌변으로 넘어가면은 8B가 되고요. 자, 16 넘어가면은 요 우변에도 16 있네요. 사라지고 우변은 4만 남습니다. B 값은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그래서 A는 2고요. B는 2분의 1. A 더하기 B는 두 개 더하면은 2분의 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함수 fx는 x는 1에서 최대값 9를 갖는다. 자, 최대값을 가지니까요. 위로 볼록이 되겠죠.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 좌표가 1,9가 되는 겁니다. 곡선 y는 fx에 접하고 자, 직선과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은 9이다. 자, 이 직선과 평행하기 위해서는요. 두 직선이 평행하려면 일단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자, 이 식을 y는 이렇게 바꿔보면요. 넘어가면 바로 y 되겠네요. 2x 플러스 1.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이 기울기, 이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접하면서 자,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2가 돼야 됩니다. 2. 자, 이런 f를 구해보면요. y는 기울기 2니까 2x 더하기 y절편 아직 모르죠? 미지수 b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문제가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평행한 직선의 y절편은 9다라고 했네요. y절편이 9면은 요 b값이 9가 되겠죠. 직선의 y절편. 이렇게 되고, 자, 이제 이 함수식을 써보면요. 일단 알 수 있는 게 꼭지점이 1,9분. 요거밖에 모르니까요. y는 2차 함계수 모릅니다. 2차 함계수 제가 a라고 하고요. 꼭지점이 1,9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고, 이 두 도형이요. 이 직선과 이차함수가 접해야 됩니다. 접한다는 거는요. 교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교점이 하나. 즉 연립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한 개 나와야 됩니다. 해가 한 개. 근데 연립방정식 풀면요. 여기 2차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이 해 하나 가질 조건은 판별식은 0. 그래서 결국은 연립방정식 풀어서 판별식은 0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y 소거시키겠습니다. y 자리에 2x 플러스 9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이거 먼저 써보면 a의 x-1의 제곱 플러스 9가 2x 플러스 9 전개를 시켜보면요. x제곱에 a니까 ax제곱 마이너스 2x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ax 더하기 이거 제곱해주면 1 더하기 곱하기 a니까 a 더하기 9 2x 플러스 9가 되고요. 자,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ax 제곱 되고요. 자, 2x 넘어가서 제가 이거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써줄게요.
그럼 여기는 a 남고요.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플러스 1만 남겠죠. x 그 다음에 9는 넘어가면 사라지고 a만 남겠네요. 이렇게. 자, 여기서 아까 접하기 할 조건 판별식은 0인데요. 요거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여기 짝수죠. 그러니까 4분의 판별식 이걸 쓰겠습니다. 똑같아요. 4분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b-가 a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ac, a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 a제곱 빼기 a제곱이니까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1. 이 값은 0. 자,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고 2로 나누면은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해주면 되고요. 함수식 구했죠? 여기 fx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 f2 값 구하라고 했어요.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은 1이죠. 제곱하면 1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9. 2분의 2분의 2은 18이니까 빼기 1하면 17. 2분의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는요. 2차 방정식이네요. 2차 방정식이고요. q는 부등식입니다. p가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충분 조건이에요. p가 그랬죠. 주어입니다. 주어를 잘 봐요. 주어가 어떤 것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요. 자, 이 주어가 화살을 쏘는 겁니다. 이렇게 쏴서 p이면 not q가 만족해야 돼요. p이면 not q 이렇게 만족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집합으로 보면요. p의 진리집합을 제가 p라고 하고 대문자 p. 자, q의 진리집합을 대문자 q라고 하면요. 자, 이거 not q에 해당되는 거는 q의 여집합 이렇게 돼요. 그리고 포함관계 화살 쏘면은 이것도 큰 집합 이렇게 된 겁니다. 포함관계가. 자, 그러면 이제 p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요. 이거 풀면 되겠죠.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풉니다. 자, xx 26, 12에 마이너스가 여기 아래쪽에 붙어야지 여기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이렇게 돼요. 곱해서 0이니까 x값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이쪽에서는 6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와 6 이렇게 돼요. 자, 요게 q의 여집합에 속게 되는데, 자, 이것도 볼게요. 자, 이 부정을 볼게요. 이게 뭐 이 부정이 더 쉬우니까 바로 볼게요. 자, 여기서 이 크다의 반대는요. 부정은 작거나 같답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이 부분만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거 안 풀고도 바로 할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와 6 대입했을 때 얘를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경우는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은 5죠. 자, 5보다 k는 크거나 같아야 돼. k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자연수 k 최소값은 일단 5는 돼야 되고요. 5 이상. 그리고 6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6 대입하면 6, 마이너스 3은 3이죠. 또 3.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되니까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둘 다 만족하려면 5보다 크거나 같죠. 최소값은 5가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풀면 되고요. 만약에 요거를 풀겠다 싶으면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절대값이 어떤 k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요. 요 값이요. 는 되는 거. 만약에 x-3의 절대값이 뭐 5다 그러면은 이 값이 뿔마 5가 됩니다. 안쪽에 있는 값이. 이럴 때는 이제 마이너스 k와 플러스 k의 사이 값이 돼요. x는 3 더하면요. 3 마이너스 k와 3 플러스 k의 사이 있다. 그래서 수직선에 이렇게 되겠죠. 3 마이너스 k부터 3 플러스 k. 자, 요 집합이요. 여기가 q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 p 마이너스 2와 6이 이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와 6이 이 사이에 있으면 되니까요. 3 플러스 k는 6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두 연립 부등식을 풀면은 k 값의 범위 나오게 되겠습니다. 최소값 5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에서 세 점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두 직선 OA, OB는 서로 수직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직선이요 이렇게 수직이에요. 수직일 조건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요, 점 BC는 직선 Y는 X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 그랬어요. 먼저 가조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A, OB인데 O는 원점이죠.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기울기예요. 그럼 이게 X 증가량 바로 그냥 Y 증가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 증가량 1, Y 증가량 3 이렇게 되고. 여기 기울기, 그 다음에 OB는요. 자, 0,0과 A, 5니까 X 증가량은 A, Y 증가량 5.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지 서로 수직이 되는 겁니다. 3, 5, 15 이렇게 되고요. 분모가 A인데 양변에 곱하면은 우변 넘어가서 마이너스 A. 그래서 A 값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5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나 두 점 BC는 직선 Y는 X에 대해 서로 대칭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있을 때 Y는 X, 이 직선이죠. 자, 이거 대칭일 때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 점 좌표가 뭐 3,1이다 그러면 이걸 Y는 X 대칭하면은 1,3 이렇게 돼요. 즉 X 좌표와 Y 좌표가 서로 바뀝니다. X, Y 좌표가 서로 바뀌어요. 그럼 B와 C가 지금 Y는 X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거 A 값 지금 마이너스 15 일단 집어넣어 볼까요? 자, 요거에 X, Y 자리가 바뀐 게 이게 돼요. 그러면은 X 자리가 이게 5가 되고 Y 자리는 이거 X 자리인 마이너스 15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직선 AC의 Y절편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A는 1,3 이렇게 되고요. 자, C가 5,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를 먼저 구합니다. 자, 기울기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은 5에서 1을 뺀 4.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5에서 3을 뺀 마이너스 18.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요.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 다음에 점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거 1,3 대입할게요.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9x 이렇게 되고 이거 마이너스 1 곱하기 이거니까 2분의 9 더하기 3. 자, 3은 2분의 6이죠. 그래서 2분의 15 그리고 y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5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표평면에서 곡선 y는 x-2분의 k 더하기 1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고 이 곡선이 두 점근선의 교점을 C라고 하자.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축과 만나는 X절편이 되겠죠. X절편 구해보면요. X절편은 Y가 0일 때의 X값이 X절편이 됩니다. Y 0을 대입해보면요. 먼저 1 넘어가 볼까요?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은 X-2분의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1을 양변에 곱해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곱하면은 x는 이거 마이너스 k 되고요. 이거 넘어간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2 되겠죠. 2 마이너스 k가 돼요. x절편. 그림이 이렇게 있을 때 x축, x절편 값이 2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리고 y축과 맞는 거 y절편이죠.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 바로 되겠죠. 그래서 y절편은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점근선의 교점이요. 점근선 우리가 곡선이 있을 때요. 이게 유리함수죠. 유리함수가 기본형이 y는 x분의 k입니다. 그게 x축으로 2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점근선의 교점이 2,1이 이렇게 돼요. 2,1 그래서 여기 자, 이러라고 할 때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이게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 직선이 있을 조건이요. 요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한 값과 요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한 값이 서로
같으면 됩니다. 그럼 한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요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x 증가량은요. 2에서 요 값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분의 k, 죄송합니다. 여기가 x좌표는 0이죠. 굳이 이렇게 써보면 0, 이렇게 돼요. 얘는 요거, 0인 거고요. 그래서 x 증가량이 2에서 0을 빼니까 그냥 2가 됩니다. 2분의 y 증가량은 1에서 요 값을 빼줘요. 그럼 1은 사라지고 이거 부호 반대인 2분의 k가 되겠죠. 이 값과 요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보면요. 2-k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k가 됩니다. 0에서 1을 빼주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 곱한 값이 같죠? 이렇게 곱하면 이거 플러스로 먼저 바꾸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해보면 2분의 k제곱 이렇게 곱하면 2 k제곱은 넘어가면 4고요. k 값이 뿔마인데요. 문제에서 k가 0보다 작다고 했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의 해가 x는 b와 b 플러스 1 사이다.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부등식 풀면 되겠네요. 보니까요. 위에 게 x의 입장에서 볼 때 2차식이 나오네요. 2차 부등식, 아래쪽도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은요. 2차 방정식 푸는 거와 같습니다. 처음엔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부등호가 되는 게 있죠. 그 특징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차 방정식 푸는 것처럼 전개시켜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a제곱 우변 a제곱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되겠죠. 사라지고 이거 인수분해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2a 되겠죠. 그럼 x 값이 0과 2a가 두 개 나오죠. 0보다 작을 때는 두 실근의 사이값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a가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2a 값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2a가 이쪽에 있습니다. 2a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쪽도 풀어보면요. 일로 넘기면요. x제곱 마이너스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해보면요. a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게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야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서 이 모양 나오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해가 a와 1인데요. a가 음수니까 a가 작습니다. a와 1 이렇게 돼요. 요거와 여기서 구한 거 이렇게. 자,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x가요. 자, 2a가 있고요. a가 있는데 a가 음수예요. 음수면은 요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a 이렇게 돼요. 자, 여기 헷갈리면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2a부터 0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a부터 1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요. 그럼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더 크죠. 여기가 a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1까지. 둘 다 만족하는 거면 여기 a부터 0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요 값이 여기서 b와 b 플러스 1, 요 값이 b가 돼야 되고요. 요 값이 b 플러스 1. b 플러스 1이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b가 마이너스 1이면 a도 같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두 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수학 과목 3개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의 과학 과목 4개를 선택 교육 과정으로 운영한다. 두 학생 A, B가 이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한다. A,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의 과목을 선택한다.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해야 되고요. 각각 3개씩 선택을 하는 겁니다. A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1개이다 그랬어요. 일치하는 과목은 1개만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A,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A, B가 선택하는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인 경우와 과학 과목인 경우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일치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일치하는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수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이 첫 번째는 수학인 경우고요. 쭉 보면 여기 두 번째 있죠. 이거는 이제 과학이 일치하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보겠습니다. 세 개의 수학 과목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3실, 3. 자, 이게 지금 이제 일치하는 거죠. 자, 일치하는 거, 같은 거 선택하는 겁니다. 수학 과목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거 일치하는 거 선택을 했고요. 위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과목 중에서 A가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4개의 과목 중에서 B가 2개를 선택한다. 그래야지 이제 겹치는 게 나머지는 없겠죠. 그래서 A는 6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요. 6C2가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B가 4개의 과목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건 4C2가 됩니다. 이거를 곱하면은 가지수가 되겠죠. 가는 이렇게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6C2는 6 곱하기 5를 2로 나눠요. 약분되니까 3, 5, 15가 되고요. 4C2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눕니다. 2, 3, 6 곱하면은 90. 가는 90이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거 3실 3 곱하기 90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 과목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좀 오른쪽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자, 4개의 과학 과목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사실 4가지고요. 이것도 일치하는 거 선택하는 겁니다. 사실에서 4가지. 위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 B는 수학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해야 하므로 다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자, 수학 과목은 무조건 하나 이상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과학을 공통으로 일치하는 과목으로 과학을 하나 뽑은 후에 나머지 이제 보면은 수학을 하나 이상 해야 되니까 A, B 모두 수학 과목 1개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거 2-2 보면은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하나와 과학 과목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먼저 보면요. A가 먼저 봅니다. A가 수학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요. 수학이 이제 3과목입니다.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요. 과학도 이제 3과목 남았죠? 한 과목은 공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까 공통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학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B가 선택하는 걸 볼게요. 자, B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수학을 여기서 하나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2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줘야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선택한 거, A가 선택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과학 2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36이 되고요.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다른 한 명은 수학 과목 하나와 과학 과목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요. 일단 누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는지 결정해야 되겠죠. A가 수학 과목 2개 선택할 수도 있고 B가 수학 과목 2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가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2 곱하기 들어가면 됩니다. 2 곱하기 이거는 A가 수학 선택 2과목 선택하는 경우와 B가 수학 2과목 선택하는 경우가 같기 때문에 일단 A가 수학 2과목 선택한다고 치고 거기다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수학 과목이 3과목이죠. 남은 게 3과목 중에서 A가 2과목을 선택을 해요. 이렇게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선택해야 되는데 B는 수학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는데 수학 과목은 1개 남았죠? 3개 중에 2개 선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 1C1 이렇게 되고요. 자, 과학 과목은요. 과학 과목은 3개 중에 남은 게 3개죠.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나이는 요 값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2 곱하기 이거 3C1과 같고요. 3C1은 3이고요. 1C1은 1, 3C1은 3. 그래서 2, 3, 6, 3, 6, 18. 18이 됩니다. 나는 18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는 아까 이거 36과 여기 구한 거 18 더하고 곱하기 아까 이거 41, 4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1, 2에 구하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아까 가값이 90이었죠. 가는 이건 가나의 알맞은 수 P 값이 90이고요. 나의 알맞은 수가 18 더하면은 10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한 조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가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이라는 건요, 이 범위 중에서 한 개라도 얘를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x값이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개라도 얘를 만족하면은 참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요, 제가 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축이라고 하고요. 자, 2부터 5, 자, 표시를 할게요. 2부터 5까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x값을 가질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여기 있는 어떤 x에 대하여, 자, 이거를요, 제가 fx라고 넣어볼게요. fx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이라고 하고 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면요. 자, fx는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인데요. 이 축의 위치를 좀 구해보면요. 완전 제곱식 이용해보면 이거 반의 4의 제곱 되고요. 없던 16이 생겼으니까 16 빼줘야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축이 4에 있어요. 4에. 자, 2, 3, 4 이 정도라고 보면요. 자, 여기 축이 대칭축이 있는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내려가면은 뭐 이렇게 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더 내려가면 뭐 이렇게도 되겠죠. 여기서 더 내려보면 이런 그림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요, 1번처럼 그림이 그려졌을게요. 1번처럼 그림이 그려지면요, 2와 5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0보다 더 큰 값이 나오죠.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만족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1번은 가능한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2번 이렇게 접하는 것도 2와 5 사이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이거 같은 것도 나오겠죠. 이거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2번도 가능합니다. 그럼 조금 내려가는 거. 예를 들어서 하나 더 그릴까요? 이렇게. 이런 그림이라고 치면요. 3번 그림. 3번 그림은요. 예를 들어 4와 5 사이에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음수가 나오죠. 음수 나오니까 이걸 만족하지를 못해요. 못하지만은 이쪽 2를 대입해보면은 양수가 나옵니다.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x값이 2일 때는 얘를 만족하죠. 아까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요런 3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져도 여기 명제를 참이 되게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번도 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되냐? 예를 들어서 축이 여기 있으니까 멀리 떨어진 게 2죠. 이렇게 2.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도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내려와서 만약에 이런 그래프다. 이런 그래프면은 2와 5 사이의 값을 대입하면 다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 나오기 때문에 얘를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5번이다. 5번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 이 4번 그래프. 즉 2,0을 지날 때까지는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n이 최소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2,0을 지나면 되니까요. 2,0을 대입을 해보면요. 자, 여기는 여기 아무데나 대입하면 됩니다. 여기가 쉽겠네요. 여기 대입을 해보면 2 대입하면은 4, 2 대입하면 16 플러스 n인데 이 값이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n 값이요. 이 값이 넘어가면은 16 빼기 4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n이 최소값 1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집합 x, y, z에 대하여 두 함수,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진 y에서 z로의 함수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했고요. x가 x, y의 교집합의 원소이면 gx 빼기 fx는 1이다 그랬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일단 가조건은 1대1 대응이고요. 나조건 볼게요. x, y의 교집합의 원소예요.
XY 교집합이요. 보면은 2가 공통이고요. 3, 4. 2, 3, 4가 이렇게 공통입니다. 요게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요 X 값이 2 또는 3 또는 4라면요.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gx-fx는 1이다. 자, 이거를요. gx는 이렇게 써보면은 fx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편한 걸로 보겠습니다.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요. x집합이 이렇게 돼요. 1, 2, 3, 4. 그 다음에 y는 2, 3, 4, 5. z는 3, 4, 5. 그래서 이게 x, y, z고요. x에서 y, 이게 f집합이고요. y, z가 이게 g집합입니다. 1대1쟁이니까 4개, 4개니까 하나씩 가야 되고요. 나 조건을 잘 보세요. 자, 이거 볼게요. gx가 fx 플러스 1이다. 만약에 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2, 자, f2 값이요. 2가 2, 3, 4, 5 중에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2로 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2로 가면요. 2 더하기 1은 3이죠. 그리고 또 2니까 g2는 3으로 가는 거예요. 지함수에서 2는 3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3이, 만약에. 3이, 요 3이 뭐 3, 4, 5인데 일단 3으로 간다 해볼까요? 3이 3으로 간다고 치면요. 여기가 3 더하기 1이니까 이때는 g3 값은 4로 가야 되겠죠. 3은 4.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값에 보다 하나 더 큰 걸로 간 겁니다. 2가 2로 가면 얘는 3으로 가고요. 3이 3으로 가면 요 3은 4로 가고요. 요 4가 4로 가면 여기서는 4가 5로 가야 돼요.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4가 5로 간다고 볼게요. 이렇게. 5로 가면은 이게 5 더하기 1은 6이죠. 얘는 6으로 가야 되는데 6이 없죠. 여기 6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4가 5로 갈 수도 없고요. 3이 5로 갈 수도 없어요. 아까 다시 보면은 만약에 3이 5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는 3이 6으로 가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근데 6이 없기 때문에 5로 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2도 5로 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2, 3, 4는 5로는 못 가요. 그럼 5로 갈 수 있는 거는 아까 1대1 대응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이 5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 2, 3, 4는 여기 있는 값들 중에 하나씩 연결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요, 자, 요 값이요. 가질 수 있는 값이 2, 3, 4가 나온다면요, 그러면 2, 3, 4가 나온다면은 이 g는요, 거기다 1을 더한 거니까 3, 4, 5가 나오겠죠. 이게 3, 4,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화살을 하나씩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3이 4로 가요. 그럼 여기서 3은 5로 가고요. 4가 3으로 가면 여기서 4는 4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Z 이 치역이요. 이 지함수의 치역이 3, 4, 5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기억 볼게요. 함수 g.f의 치역은 z이다. 합성함수. 자, 요 4개가 4개 다 나오고요. 여기는 3개로 다 나오기 때문에 치역은 z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요. 자, f 역함수의 5는 2보다 큰 것 같다. 역함수는요. 자, 이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죠. 이렇게. 자, 5는 어디로 가냐? 아까 5는 결정이 됐죠, 이거는. 5는 1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1로 결정이 된 거예요. 1이 2보다 큰 것 같다. 말이 안 되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 서 그림을 좀 제가 좀 변형을 시켜서 그려보면요. 어떻게 좀 보면 쉬울 수 있냐면요. 1, 2, 3, 4가 있고요. 자, 2, 3, 4, 5를 자, 요 2 라인에 같이 쓸게요. 2, 3, 4, 5. 자, 이렇게 집합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3, 4, 5가 요 라인에 맞춰서 3, 4, 5. 그럼 요 값은 똑같고 하나 커졌죠? 똑같고 하나 커졌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세 개의 모양이요. 자, 요쪽에서 연결되는 요 모양하고 여기가 똑같이 그려져요. 자, 예를 들어서 2가 2로 간다, 3이 3으로 간다, 4가 4로 가면 여기는 2가 3, 하나씩 커지는 거. 자, 이렇게 되고요. 연결이. 자, 만약에 여기가 2가 3, 3이 4, 4가 2. 그러면 여기 2가 3이니까 여기 2가 4, 3이 4니까 하나 커진 3은 5, 4가 2면은 하나 커진 4가 3. 그래서 요 모양이 똑같이 돼요. 모양이. 그리고 아까 1은 5로 간다고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보다는 조금 그래프가 이해하기가 쉽게 되겠죠. 그림이.
디귿 조건 보겠습니다. F3보다 G가 크고요. 또 F1이 더 크다고 하면은 F4 더하기 G는 6이다 그랬습니다. 자, F1 값은 아까 결정이 됐죠. 자, F1은 5입니다. 이거는 5로 결정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G2가 이렇게 있죠. 이거 이제 나머지 그림 이제 여러 가지 가능한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F1은 5고요. G2가 5보다 작죠. 이게 G함수입니다. 여기가 GF. G2가 5보다 작으니까요. 한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4. 이렇게 4로 간다고 치면은 여기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같은 모양이니까. 그러면요, 이 F3은요, 4보다 작아야 돼요. 이 F3 값이 4보단 작아야 돼요. 그러면은, 자, 나머지 2, 3 중에 가야 되는데, 3은 맞았기 때문에 화살을 이리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여기도, 그럼 이런 모양. 그거저로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자, 이런 경우요. 자, 이런 경우라면, F4는요, 4가 돼야 됩니다, 4. 그리고 G2는, G함수에서 2는 4. 4 더하기 4기 때문에 8이 나오죠? 6이 나올 수가 없어요. 틀린 예가 발견됐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건 기억만 옳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10개인 의자가 배열되어 있다. 11, 12, 17까지 있고요. 23, 24, 25.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다음 규칙에 따라 10개의 의자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가 A의 좌석 번호는 24 이상이고 B의 좌석 번호는 14 이하이다. 자, A는요 24 이상, 그러니까 24나 25 여기 앉아야 되고요. B는 14 이하, 14 이하니까 11부터 14 요 사이에 B는 앉아야 되겠죠. 나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서 뭐 15, 16 이렇게 앉으면요 번호 차이가 1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5명의 학생 중에서 어느 두 학생도 좌석 번호의 차가 10이 되지 않도록 한다. 10이 되도록 앉지 않는다. 자, 예를 들어 10이라는 거는요 15하고 25 이게 차이가 10이죠. 이렇게 앉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에 앉으면 안 되는 거죠. 옆으로 이웃해도 안 되고 앞뒤로도 이웃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앉아야 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A를 기준으로 해서 경우의 수를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앉을 수 있는 곳이 아까 24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24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겠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24인 경우 보겠습니다. A가 이렇게 24에 앉았어요. 그러면은 자, 이웃하 있는 부분 25 못 앉고 23 못 앉고 14도 못 앉겠죠. 자, 못 앉고 나머지 뒷줄에 있는 여기에 4명이 앉아야 돼요. 자, 4명이 앉아야 되는데 이웃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11, 13, 15, 17. 자, 이게 가장 많이 앉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4명이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여기 13 안 앉고 이쪽에 한 명 앉으면 한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3명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자, 이 경우를 보면요. 그러면 B는요. B는 14 이하니까 11이나 13이 앉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앉는 방법 두 가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3명은 나머지 3자리에 앉으면 되겠죠. 임의로 앉으면 되니까 이거는 3팩토리얼. 그래서 2 곱하기 6, 1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A가 이제 24가 아니라 25에 앉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여기 25에 앉아요. 그러면 이웃에 있는 거 뒤쪽 못 앉고요, 이쪽도 못 앉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앉을 수도 있죠. 자, 앉을 수도 있고 안 앉을 수도 있는데, 자, 만약에 여기에 안 앉는다고 치면요, 자, 이 자리에 안 앉는다고 치면 뒤쪽에 4명이 앉아야 돼요. 자, 뒤쪽에 4명이 앉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앉고 바로 붙어서 그 다음에 여기 앉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앉아도 뒷줄에 3명밖에 못 앉습니다. 그 뒷줄에 4명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여기 꼭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23번은 뭐다? 꼭 앉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자, 25에 A가 앉은 상태에서 23에도 누군가 앉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 앞뒤 여기 13번에는 앉을 수가 없고요. 자, 뒷줄에 3명이 앉아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1, 12에 둘 다 앉을 수는 없죠. 여기는 많아야 1명 앉을 수 있고요. 이쪽도 16, 17도 많아야 1명. 1명, 2명이니까 14는 꼭 앉아야 되겠네요. 그럼 결국
23에 앉고 14에 앉고 11이나 12 중에 한 곳에 앉고 16이나 17 중에 한 곳에 앉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B, C, D라고 할게요. 4명을 A를 제외한 4명을 B, C, D라고 하면요. B만 조건이 있죠. C, D는 조건이 없습니다. B는 여기에 앉아야 돼요. 그럼 먼저 이 23에 앉는 거 먼저 선택을 해줄게요. 자, 23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C, D, E 중에 한 명이죠. 3C,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결정을 할게요. 자, 여기 한 명이 앉아야 되는데 그 한 명을 결정하는 방법이 이제 나머지 2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2명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C를 선택했다고 칠게요. 자, C가 앉았는데 C는 여기 16에 앉을 수도 있고 17에 앉을 수도 있죠? 앉을 수 있는 위치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묶여서 요 16, 17번을 결정하는 가지수가 됩니다. 요거는 여기였죠. 23번 요거 결정하는 거. 이거 뭐 D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D가 이렇게 앉았고 이쪽에 C가 앉았고 그럼 나머지 B, E 2명 남았죠? 2명 남았는데 2명이 자 여기 앉으면 돼요. 자, 이걸 B가 여기 앉으면 E가 여기 둘 중에 한 군데 앉으면 되고 2가지가 나오고요. 여기 E가 앉으면 B가 둘 중에 한 군데 앉으면 되겠죠? 또 2가지. 그래서 총 요 B와 E가 앉는 게 4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4가지.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3 곱하기 2, 6. 이건 8이니까 6, 8, 48. 48가지와 여기 12가지. 더하면 총 60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항식을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요. 자, x에 요거 0되는 x에 2를 대입해 주면은 나머지가 바로 구해지죠. 자,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요 식이 는 이렇게 있고요. 자, 요 식은 x-2로 나누면 자, 몫이 뭔가 있고요. 나머지가 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상수항이 나와요. 그리고 요 등식은 항등식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항등식이기 때문에요. x에 임의로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는 겁니다. 1을 대입하면은 2 빼기 2는 0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지고 우변이 그냥 바로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이거 계산해 보면은 8 더하기 2의 제곱 4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래서 이거 사라지고 r이 8 나머지는 8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는 루트 x-2 더하기 2에 대하여 f 역함수의 7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만약에 f7을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x에 7을 대입하면 되겠죠. 역함수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 결과가 7이 나오는 겁니다. 7이 나오는 거면 x에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느냐. 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고요. 원리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돼요. 자, f에 만약에 a는 b다 그러면요. 역함수에서는 거꾸로 돼요. b를 대입했을 때 a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값을 구하라 그러면 자, 이 값을 k라고 할까요? 이렇게 k라고 두면은 f에서는 k를 대입했을 때 7이 나오겠죠. 7이 나오게끔 하는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이 나오게끔 하는 k-2 더하기 2 이걸 풀면 되겠죠. 2가 넘어가면 5는 루트에 k-2 제곱하면은 k-2는 25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7 되겠죠. 답은 27 이렇게 됩니다. 좀 익숙해지면 맨 처음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결과가 7이 나오면 되는구나. 7이 나오는 값을 그냥 구하면은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풀면은 그냥 x값이 27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개의 문자 CHE, RUP를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2개의 문자 A가 서로 이웃하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웃한다 그러면요. 이 이웃한 거를 묶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자, 2가 보니까 2개가 있네요. 그렇죠? 이 2개. 근데 2가 서로 이웃한다 하면 2개를 묶어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숫자기 때문에 문자기 때문에 그냥 이거 덩어리로 그냥 한 개로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문자도 보세요. 같은 게 있는지.
나머지 문자 CHRUP인데 더 이상 같은 게 없죠. 그러면은 하나, 둘 묶어서 또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여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여섯 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그냥 6팩토리얼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6팩토리얼은 720. 답은 7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a가 있고요. 더하기 b에 x 마이너스 1, 요게 얘로 나눠 떨어지는 거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곱하기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요 값이 인수분해가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뭐 x 빼기 1, x 빼기 만약에 4 이렇게 됐다면요. 1과 4를 집어넣으면 0이 되기 때문에 이 좌변에도 1과 4 집어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a, b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이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좌변을 보면요. 여기 x-1이 공통으로 있습니다. 공통인수로. x-1을 이렇게 묶어볼게요. 묶어보면은 여기는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a가 나오고요. 뒤에는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바꿔보면요. 이 좌변에 x-1이 있죠. 그럼 우변에도 x-1이 있어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x에 1을 대입해보면 자, 이 값은 0입니다. 0. 좌변은 0이고요. 이 값은 0이 아니죠. 1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곱하기 뭐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식에서 보면 이게 최고차항이 x세제곱이에요. 그쵸? 세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x제곱과 곱해지려면 여기는 x가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뭔가 곱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이 이런 식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x-1이 공통으로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같으면 되겠죠. 부분이. 그래서 이 값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와 같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시켜 보면요. 안쪽 x제곱 그 다음에 이거 ax, 2x니까 a 플러스 2x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 2a 플러스 b 이 값이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와 같아야 돼요. 1차항의 개수가 4니까요. 이거 4 되려면 a 값은 2가 돼야 되고요. 자, a 2 대입하면 4 플러스 b가 5와 같아야 됩니다. b 값은 1. 그래서 a, b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은 최종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됩니다. 3차 방정식은요, 우리가 풀이 방법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인수정리는 상수항의 약수들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걸 찾습니다. 문자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대입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1, 뭐 a 이런 거 대입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1 대입해보면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5,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4 마이너스 a가 되겠죠. a 사라지고,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사라지겠죠? 그러면 0이 되네요. 자, 1 대입했을 때 0이 됐으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지고, 자, 나머지는 이제 2차식이 되겠죠? 이거 3차식이니까 1차와 2차. 뭐 조리제법으로 해도 되고요. 3차식 같은 경우는 계수 비교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서 x제곱이 돼야지 x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에 마이너스 a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플러스 a가 있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차항만 알아내면 되는데요. 여기서 2차항 개수를 봐도 되고 1차항 개수를 봐도 됩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2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요. 2차항 개수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곱한 거하고 여기 1차와 여기 1차 곱한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근이 지금 1 나왔죠? x가 1이 하나 나왔고요. 자, 나머지 여기서 이제 근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된다 그랬어요. 자, 2개가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요. 자, 요쪽에서 중근이 나와도 되고요. 중근. 근이, 그죠? 겹쳐가지고 중근이면 여기 1과 중근 하나에서 서로 다른 실근이 2개 나오고요. 또는 여기 자체가 요 1을 하나 더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기서 x는 1을 또 하나를 해를 가지면 이 1과 여기서 1이 중근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근.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보면요. 이 자체적으로 중근 가질 조건. 뭐 판별식 써도 되고요. 아니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걸 반의 제곱이 되면 돼요. 상수항이. 그래서 a 값이 4면 됩니다. 4면은 x-2의 제곱 되니까 이 근과는 다르죠? 다르니까 실근 2개 맞고요. 하나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해가 1을 갖는 경우. 그럼 1을 대입해 보면요. 1 4 플러스 a는 0. 여기서 a 값이요.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 그러니까 a 값이 3이면 여기서도 근이 1이 나오는 거예요. 1과 나머지 한 근 나오겠죠? a가 3이면 이건 뭐 중근은 아니기 때문에 1이 아닌 다른 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3도 됩니다.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4와 3을 더한 7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와 직선 y는 3x 플러스 k가 두 점 PQ에서 만난다. 선분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가 1일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PQ가 있습니다.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이 점의 x좌표가 1이라고 줘있어요. 이렇게. 1. 그럼 이 P점, Q점의 x좌표도 있겠죠. 이렇게. P점, Q점 x좌표도 있는데 이 길이가 1대2면요. 이 길이, 이쪽 길이 비율도 1대2가 됩니다. 그럼 이 좌표, x좌표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낼게요. 그럼 여기는 일단 1 플러스 요 길이를요. 알파를 도입하면 2알파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2알파, 여긴 뒤로 갔으니까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됩니다. x좌표가 1 마이너스 알파, 여기 x좌표는 1 플러스 2알파. 그램 상으로 이 알파 값은 양수입니다. 좀 기울기도 3 다 주어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 x좌표라는 건 뭐냐면은 두 그래프 있죠. 이 두식을 연립방정식 풀었을 때 이 x 값이 1 마이너스 알파와 1 플러스 2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 보면 y 같다고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는 그러니까 3x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래서 넘겨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가 0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근과 계수관계를 쓰겠습니다. 두 근의 합이요. 두 근의 합이 1 마이너스 알파 1 플러스 2알파가 되겠죠. 두 근의 합이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요. 5가 됩니다. 여기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알파 2알파니까 알파가 되고요. 2가 넘어가면 3. 알파 값이 3. 자, 알파가 3 대입해보면요. 1 빼기 3은 마이너스 2. 그리고 1 더하기, 2알파. 7이 되겠네요.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7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근과 계수항에서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4는 a분의 c, 마이너스 k. 그리고 k 값이 1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집합 이후의 부분 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 A 집합은 3, 4, 5고요. 그 다음에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1, 2, 4. 자, 요게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A, 교, B의 전체 여집합. 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X가 U의 부분 집합이고요. 그 다음에 X의 원소 개수는 하나. 즉 원소가 하나인 거죠. 하나인 모든 집합 X에 대하여 A와 X의 합집합에서 B를 뺀 거죠. 차집합입니다. A 원소의 개수는 한 개이다 그랬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B를 구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자,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 집합, B 집합. 자, A 집합이 3, 4, 5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에 3, 4, 5가 있어야 되고요. 자, 이걸 볼게요. 자, 이 교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이 이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1, 2, 4가 있어요. 근데 자, 공통으로 있는 거 볼게요. 4는 공통으로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4는 A 집합에도 속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집합의 바깥 부분에도 속해야 되니까 결국 4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4는 여기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3과 5는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 그리고 1, 2는요. 나머지 있을 부분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자, 여기와 여기 중에 1과 2는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직 어디 있는지 결정은 안 됐어요. 아까 나 조건이요. 전체 집합이 부분 집합이고 원소 개수가 하나인 집합 X에 대하여 A와 X의 합집합에서 B를 뺀 겁니다. B를 차집합이죠. B를 지운 거예요. 지웠을 때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근데 자, 현재만으로도 봐도요. 현재 상태만 봐도 A와 일단 A가 여기 있죠. A에서 B를 빼주면은 4가 있죠. 벌써 원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가 더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1이요. 1이 이 바깥쪽에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바깥쪽에 1 원소가 있으면요. 그리고 아까 이 x가 1이라고 하면요. x 집합이 1이 된다고 하면요. 자, 모든이기 때문에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1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1하고 a하고 이거 합집합해주면 3, 4, 5에 1까지 포함되겠죠. 여기서 b를 차집합을 해주더라도 1과 4가 남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2개가 돼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거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1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은 어디 있어야 된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안쪽으로. 똑같은 이유로요. 이 2도 마찬가지로 이 바깥쪽에 있으면 안 돼요. 2도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1, 2가 둘 다 B 안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B의 원소는 1, 2, 3, 5가 돼야 돼요.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더하면은 11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과 x축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삼각형 ABP 넓이가 8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원 위의 점 P의 개수가 3개일 때 이렇습니다. 3개의 점을 P1, P2, P3라고 하자.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A 곱하기 S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중심이요. 여기 A,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 A라고 하고요. 마이너스 A라고 하면 자, A, 마이너스 A 여기가 중심이고요. 자, 요거는 3A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반지름 길이가 3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A니까 2A, 3A. 그래서 중심이고 반지름이 3A. 이런 원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X축에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자. 자, 예를 들어 이 점이요. A라고 하면은 이쪽 점이 B가 되겠죠. A, B, P의 넓이가 8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P가 3개 존재합니다. 자, A, B가 있고 자, P가 어딘가에 있을 건데요. 자, 넓이가 8 루트 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 변 길이는 이제 A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결정이 되는데 넓이가 만약에 8 루트 2가 되는 그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자, 이 높이가 만약에 어떤 높이가 결정이 되면 넓이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게 만약에 8 루트 2가 된다. 넓이가 8 루트 2가 될 때 높이라고 치면요. 이 P점이 될 수 있는 게 여기도 P점이 될 수 있고 여기도 P점,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H만큼 떨어진 거. 자, 여기도 P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P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겠죠. 자, 그렇다면요. 이 세 개 나오는 상황이 언제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선 이렇게 올라가면요. 얘는 내려갑니다. 요 거리가 똑같은 게 h만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올라가서 자, 요 점 있죠. 접하게 될 때. 자, 이렇게 접하게 되면요. 자, 요 길이가 이제 여기 아까 3a에서요. 요거 a 빼주면 2a 되겠죠? 그만큼. 아래쪽도 2a만큼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이것도 지워보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지울까요? P점이 여기 하나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P점, 여기 P점. 이럴 때가 P점이 3개가 존재합니다. 자, 만약에 이 더 위로 올라가면요. 생기지가 않고 여기만 2개 생기겠죠. 자,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 여전히 안 생기고 이쪽에서는 이제 하나 더 커지면 아예 안 생기는 경우까지 나타나겠죠. 그래서 P의 개수가 이렇게 3개 되려면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ABP가 8 루트 2가 된다 그랬어요. ABP, 이 삼각형이 되겠죠. 이 삼각형 넓이가 8 루트 2라고 했습니다. 넓이를 구해보면요. 아까 반지름 길이가, 자, 이 반지름 길이가 3a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a 빼주면 이 높이는 2a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쪽 볼까요? 이렇게 이것도 반지름이니까 3a죠. 3a, 이 길이가 여기서 0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a가 되겠죠? 이 길이도 a입니다. 피타고라 정리해서 이걸 구할 수 있겠죠? 자, 직각삼각형에서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뺍니다. 길이만 보면요. a 나누고 그냥 3대 비율이 1대 루트에 제곱에서 제곱 뺍니다. 9 빼기 1이니까 8 루트 8 2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를 곱한 이 길이는 2 루트 2 a가 됩니다.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죠. 결국은 2 루트 2a와 2a를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은 4 루트 2 a제곱. 이 값이 넓인데 이 값이 문제에서 8 루트 2라고 주어졌어요. 풀어보면요. 루트 2 양변 나누면 사라지고요. 자, 이것도 4도 나누면은 2. 자, a제곱은 2. a는 뿔마 루트인데 여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값은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요.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를 S. 자, P점이 3개죠. 이렇게 뭐 P1, P2, P3라고 하면요. 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삼각형 넓이. 근데 여기서 보면요. 아까 여기서 볼 때 아까 여기가 아까 이 선에서 이 거리가 똑같이 떨어졌다 그랬죠? 이 길이가 2a. 여기서 2a만큼 떨어지면요. 여기서 a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a가 돼요.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기 때문에 이 AB의 길이와 P2, P3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이쪽 길이가 똑같이 2 루트 2 A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는요. 이 2 루트 2 A와 또 높이 여기는 A 더하기 A 더하기 2A니까 4A가 되겠죠. 그래서 2 루트 2 A 곱하기 4A 이게 넓이 S가 됩니다. 그러면요, 8 루트 2 곱하기 a제곱인데 a가 루트 2죠? 대입하면은 제곱하면 2가 되니까 16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a와 s를 곱하면요, a는 루트 2, s는 16 루트 2 곱하면 32. 그래서 답은 3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수 fx는 x-a분의 bx. a는 양수고요. b는 0이 아니다. 자, 이거에 대해 함수 gx를요. gx를 x가 a보다 작으면 fx,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f의 x 플러스 2a 플러스 a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면 상수 k에 대하여 t 바 ht는 1. 자, 이 집합이죠. 이 집합은 t가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 사이 그리고 t가 k보다 크거나 같은 요거의 합집합과 같다. 자, 이럴 때 a 곱하기 b 곱하기 g의 마이너스 k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했죠. 이 교점의 개수가 1인 즉 교점이 하나인 t값의 범위입니다. 이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그리고 k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요. 만약에 이 gx의 그래프가요. 요만큼만이 그려졌고 또 이렇게 그려졌다.
y는 t를 그렸을 때 교점이 한 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교점이 계속 한 개인 거. t를 이렇게 해서 t 값입니다. 했을 때 교점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기도 되겠죠.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 이렇게 만난 여기까지. 그래서 교점이 하나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t 값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교점이 없죠. 없다가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만큼 범위가 또 t 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t 값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t 값의 범위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자, 여기 선을 걷을 때 교점이 하나 생겨야 되고요. k가 일단 어딘지는 안 나왔지만 k가 요 값이라고 치면요. 또 k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여기서 선을 그었을 때 요 gx 그래프와 한 점에서 만나면 되는 겁니다. 자, 요 범위와 여기서부터 이쪽 범위 이렇게 되겠죠. 이 gx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fx 그래프를 보면요. 유리함수입니다. 유리함수 정근선이요.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가 a가 되겠죠. a, 그 다음에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여기 b가 됩니다. b. a, b가 점근선의 교점이 돼요. 자, a는 양수라고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b는 0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b는 뭔지 모르는데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가 양수라고 해볼게요. 일단 b가 첫 번째 0보다 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b. 점근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요, 점을 하나 찍어볼게요. 자, 0 집어넣으면요. x에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분자가 0 되기 때문에 0 나오죠. 0,0. 요 점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그대로 따라갑니다. a보다 작을 때 이쪽 범위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고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거 보면요.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2a가 있죠. x축으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 이동하고요. 이 플러스 a가 있기 때문에 y축으로는 a만큼 이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평행 이동. 그러면 정근선을 볼게요. 정근선의 교점이 여기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2a. 그러면 이 점이 여기 a만큼 빼주고 빼주니까 1로 오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a만큼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정근선에 여기 새로운 교점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a보다 큰 범위니까 이 그래프 중에서요. 여기에서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가 점이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자, 요거하고요. 아까 교점 여기서 y는 ty 교점의 개수가 1은 이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k보다 큰 것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요 이거 아무리 작아도 교점이 계속해서 하나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까지 여기서 선을 걷을 때 교점이 하나 나오고요. 요거 마이너스 9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작거나 뭐 크면 이쪽 바깥 범위에서는 교점이 하나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나가 나오고 있죠. 밑으로 계속 작을 때까지도 쭉 내려가기 때문에 무한대로 아무리 작아도 계속해서 교점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교점이 하나가 되는 범위를 구하면요. t 값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계속 하나 돼가지고 요 b보다 작을 때 계속해서 하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되는 게 요 부분 하나가 되겠죠. 요 값부터 요 값보다 크고 여기 값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런 식으로 하나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런 모양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즉 b가 0보다 클 때는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b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0보다 작은 경우 정근선의 교점이 a, b인데요. 자, a가 이렇게 있고요. b 값이 작겠죠.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정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에 0 집어넣으면 0 나오죠. 0,0. 요 점은 지납니다. 그러면은 이 유리함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제 또 gx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fx 그대로 따라가니까요. 이 모양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고요.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아까 똑같죠. 이거 x축으로 마이너스 2a, y축으로 a입니다. 자, 이 교점이요. 자, 마이너스 2a니까 요만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에 위로 자, a만큼 올라가요. 자, a만큼 올라가는데 뭐 어딘지 모르죠. b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다. 그림을 대충 이렇게 그렸을 뿐이에요. 이 정도라고 치면은 여기서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a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고 치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좌표가 약간 요 b부터 해서 a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됩니다. 요 y좌표가 b부터 a만큼 올라갔죠. 이렇게 되고 점근선이 그 다음에 이 위치는요.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면요. 이렇게 그려진다면 더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점근선과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크게 이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요. 자, 이거 만족하는 게 존재하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다시 그렸고요. 자, 세 가지 경우 1번, 2번, 3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진 경우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려질 때 HT와의 교점입니다. 예를 t 값이 좀 작으면 t 값이 이렇게 작으면 교점이 없죠. 자, 교점이 계속 없습니다. 이거 1번만 보는 겁니다. 자, 계속 없다가요. 자, 없다가 b가 돼도 없죠. b가 되고 b보다 좀 더 커지면은 이쪽에서 교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요. 이거 만족하는 범위가 t가 b보다 크고 계속 교점이 하나 되다가 자, 요 점이 되면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그쵸? 요 값이 어느 값이 있겠죠. 그 값보다 작을 때 작아야지만 교점이 하나고요. 요 정도 되면 교점이 두 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계속 교점이 두 개예요. 두 개 되다가 요 값이 지금 a 플러스 b입니다. a 플러스 b가 되면은 이쪽에서 안 만나고요. 여기서 하나 만납니다. 그래서 t가 또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으면 교점이 또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모양. 근데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여기 눈이 있죠. 눈이 있고 k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인 경우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1번 모양이었고요. 자, 2번 모양 보도록 해요. 2번일 때 다시 지우고 자, 2번이면요. 자, 맨 처음에 여기 교점이 없다가요. 자, 계속해서 없다가 b가 될 때 교점이 하나 생기죠. t 값이 b일 때 여기서 교점이 하나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교점이 바로 두 개가 돼요. 여기 하나, 이쪽 하나, 두 개. 그쵸? 한 개가 아니죠. 두 개가 되고 계속해서 두 개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되고요. 두 개 되고 여기 a 플러스 b가 되면은 이렇게 될 때 그때 다시 하나가 돼요. 그 위로는 계속해서 교점이 하나가 되겠죠. t가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또 교점이 하나가 됩니다.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양으로는 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3번일 때 모양을 보면요. 이거 3번일 때. 자, 맨 처음에 교점이 없다가요. 자, 여기 지날 때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자, 요 값. 자, 요 값을 일단 뭔지 모르니까 제가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t 값이요. 요 네모 값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계속해서 교점이 하나입니다. 하나 되다가요. 요 b가 될 때까지도 이렇게 b를 그으면 이쪽에서 하나 생기죠. 이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b까지 돼요. b까지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교점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b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교점이 두 개 되겠죠. 두 개 되다가 여기 a 플러스 b 값이 되면은 여기가 또 하나가 돼요. 그 위로는 계속해서 하나가 됩니다. t가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하나.
자, 이렇게 되는데 요 모양이 요게 될 수 있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요 값이 마이너스 9면 되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8, 이 값은 K. 그러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구해보면요. 여기는 A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 값입니다. 여기 A 대입하면요. 자, F3A 더하기 A가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요. F3A 더하기 A입니다. 3A, 여기 3A 대입하면요. 3A-A는 2A가 되고요. 여기 3A 대입하면 3AB. 그래서 A 약분되면은 2분의 3B. 그래서 2분의 3B 더하기 A. 2분의 3B 더하기 A. 자, 요 값이, 여기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요. 2분의 3B 더하기 A.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9가 되면 됩니다. B 값은요,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했으니까요. 마이너스 8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A는 마이너스 9. 여기 좀 써볼까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A는 9. 마이너스 9. 그래서 넘기면은 A 값은 3. 이렇게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 값 대입하면요, AB 더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K는 마이너스 5. 그래서 AB, K 값을 다 구했습니다. 자, 문제가요, 요 값을 구하는 거니까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자, A 값 3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8. 자, G에 마이너스 K예요. K 값이 마이너스 5니까 G에 5를 구하면 되겠죠. 자, G에 5를 구해보면요. 자, 여기다 5를 대입합니다. 5는, 오늘 아까 A가 3이니까요. 요 아래쪽에 적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G에 5. 그러면 여기 X에 5. 그럼 A 값이 3이니까 2, 3, 6이 6 더하면은 F1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F11 더하기 A니까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F11은 또 위쪽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 값은요. 11 마이너스 A 값 3이고요. B 값은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 곱하기 X가 11이죠.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뒤에 3. 여기까지. 요거 8이고요. 요거 8 약분되면은 마이너스 11 더하기 3 해주면 마이너스 8 되겠네요. 이 값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8 하면은 64가 되겠죠. 64. 3 곱하기 64. 192. 최종 답은 19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